또. 네. 소장님, 오늘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외도 상담 전문가로서 외도가 발생된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외도가 딱 이렇게 발생이 된 사람들에게 외도 상담 전문가로서 가장 이제 당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죠. 네. 첫 번째,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크든 작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외도 트라우마가 생기시면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별거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외도를 한 당사자를 조금 치료를 하고 뜯어 고쳐야겠다. 어떤 분은 내 마음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이 모든 게 다 대통합적으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막 이런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이제 트라우마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외도가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시점부터 그 외도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럼 이미 트라우마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 가정을 지키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은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심리 치료 외도 심리 치료 전문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는, 그러니까 심리적 특성을 아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외도가 발생이 됐다는 건 심리와 마음에 상처가 생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뇌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외도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 외도가 왜 발생이 됐고 지금 현재 이거로 발생된 고통의 감정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 감정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몰입해서 생각하고 정보를 찾게 되려는 심리 기제로 전환이 돼요. 방어 기제가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게 돼요. 예. 그러고 우리의 심리들은 정상일 때도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판독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꾼들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러 갔다. 그러면 내가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빈틈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정보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도에 대한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외도를 중심으로 해서 판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은데, 회복을 해서 살고 싶은데 외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뭐 이혼을 해야 되나 별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혼을 한 친구한테 조언을, 남편의 외도로 뭐 이혼을 한 친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다가 뭔가 뒷조사도 하고 싶고, 뭐 아니면 또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싶고 막 이러면은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배우자 외도가 발생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쪽의 정보들을 많이 주시게 돼요. 그러면 이 외도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외도 문제는 이혼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구나, 또는 이혼이 문제 해결인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막 이제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혼까지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해서 심리 상담에 오셔서
나는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외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왜냐면 누군가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겼고, 뭐, 정조관념을 깼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사실이 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될 희망도 없고,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 자신이 없고, 그럼 이혼을 해야 되나? 뭐,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또 이혼 상담을 받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살 수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일어난 사실이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어난 사실들도 기억을 해도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심리 치료를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몫인 건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포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일어난 사실 때문에. 사실 그 일어난 사실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처음엔 막 발뺌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증거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막 누군가를 탓을 해요. 왜냐면 그 탓이라도 하고 그렇게 합리화라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 탓과 합리화까지 안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흐름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반하장이라는 것도 그냥 그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내용들인 건데 그 이면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빌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는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합리화, 그러니까 그 합리화는 사실 치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합리화가 마치 뭐 치료인 것처럼 착각하셔가지고 뭐 이상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흐름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내가 찾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혼 상담 전문가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과거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셨던 분이었던가 막 이런 남의 이제 사례나 막 이런 것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목적하는 바와 상대방이 주는 정보가 어, 문제를 일으켜요. 네,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저는 외도 상담 전문가로서 외도는 크든 작든 무조건 발생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정과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키가 되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를 때는 외도 상담 전문가를 찾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거에 맞는 정보들을 찾아서 원활하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적반하장이다, 자기 합리화다, 여러 가지 그 심리 기제들이 막 나타나서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 너무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드시다 그러면은 됐든 뭐 가정을 깨고 뭐 새롭게 새 출발을 하고 이런 쪽보다는 나의 심리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